24살 직장인인데 1억 4천만 원을 모으셨대요. 전세가 낮게 나와 있는 매물들은 대부분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갭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 훨씬 좋아요. 사연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직장인입니다. 현재 화성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 투자로 서울에 집을 구입하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자본금은 약 1억 4천만 원 정도 있고요. 연봉은 5,300만 원에 상여금 포함 약 8천만 원 수준입니다. 무주택자이고 생애 첫 주택 구입이 가능한 상황이라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갭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를 해야 한다면 셔틀이 가능한 사당동 주변 지역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 사연을 보니까요. 24살 직장인인데 1억 4천만 원을 모으셨대요. 이렇게 모았다고 하는 거는 월급 받아서 거의 다 저축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사연자님의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현재 무주택이고 생애 최초가 가능하고요. 가진 자본금 플러스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거주를 해서 진행하는 게 더 좋다고 하면 서울에 있는 사당동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잣돈이 작을 때는 사연자님이 주신 것처럼 갭 투자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갭 투자 활용하는 방법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가진 보유 현금으로 갭 투자를 하는 겁니다. 보유 현금 플러스 전세를 맞춰서 갭 투자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보유 현금이랑 또 전세를 맞췄는데도 매매가만큼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 전세가율이 60%가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대출을 받아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유현금 1억 4천에 또 전세가 한 60% 나와 있다고 하면 KB 시세의 80%까지 대출이 추가로 나옵니다. 그러면 전세금을 뺀 20%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유현금이랑 전세가 아닌 월세로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80%까지 대출을 받고요. 나머지 월세로 진행을 하면서 월세 보증금 플러스 해서 내 투자금을 줄이고 이자는 월세 나오는 금액에서 상환을 하게 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방법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고요. 이분이 지금 대출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요. 본인이 받는 월급이 중요합니다. 지금 연봉이 5,300만 원이신데 실수령액으로 따져보면 370만 원 정도 나와요. 8천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500만 원 정도 나오겠지만 상여금이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어서 이거는 제외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연봉 5,300만 원 기준으로 370만 원 정도 받는다 예상했을 때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가 150만 원 이내에서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저는 한 3분의 1 정도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 거주를 하시고 기존에 자금을 모은 걸 토대로 보면은 평소에 나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자 150만 원까지는 감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 자산이 정리가 됐다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아파트에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최대로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얼마까지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1억 4천 정도 있을 때 대출을 80%까지 받는다고 해도 20%는 내 자금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7억 아파트까지 가능합니다. 7억에 80% 대출 나온다고 하면 5억 6천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잔금 1억 4천으로 내 현금으로 가지고 가능한 거죠. 막연하게 한 10억대, 15억대까지 보지 마시고 기준점을 정해놓고 이 아파트 가격에서 먼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사연자님이 실거주로 가능하다고 했던 사당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당 같은 경우는 사실 셔틀버스라든지 교통이 또 워낙 좋아서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방배동이랑 바로 붙어있는 곳이기도 하고 수요도 많은 지역이어서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새 아파트가 아닌데도 지금 보시면은요. 실거래된 데이터로 보면은 사당 우성 3단지가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17평형이 7억 7천에 거래가 되었어요. 가장 작은 단지임에도 7억이 넘는 곳입니다. 평형은 이렇게 방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가 한 3억 8천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갭 차이가 3억 넘게 나오는 단지입니다. 매매가 7억으로 거래된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쪽 단지도 지금 없고요. 그나마 이런 단지들이 보이는데 눌러보면은 지금 90세대예요. 거의 나홀로 아파트들만 가능한 단지로 나오고요. 여긴 17세대. 그 다음에 그나마 조금 세대수가 많은 346세대인 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19평
형의 단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최고가 가격에서 똑같죠.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떨어지지도 않죠. 근데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떨어진 애가 아니라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당이라는 입지가 훨씬 더 좋게 판단이 될 수는 있지만 개별 아파트로 봤을 때는 이런 단지보다는 조금 더 전세 수요가 많은 단지를 고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거는 전세 수요가 이미 많은 곳이라는 게 입증이 된 거고 전세 물량도 적다는 거겠죠. 그래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세가 잘 받쳐주는 곳, 이런 곳들을 고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사당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가 너무 높으니까 일단 제외하고요. 서울에서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서쪽 편에 있는 곳인데요. 이편한 세상 에코보레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2003년도에 입주한 단지이고요. 976세대 단지이고 경의중앙선 수색역에서 조금 더 올라가야지 있는 단지예요. 완전 신축은 아니고요. 가격대가 저렴하게 나와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올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매물이 6억 1천에서 6억 2천 정도에 나와 있고요. 올수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6억 5천 정도에 나오고 있는 매물이에요. 이 매물은 지금 구축 매물인데 몇 년 전에 올수리 매물이고 5억 8천에 나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방이 3개이고요. 25평형으로 되어 있고 전세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4억 원대에 나오고 있어요. 5억 7천에 4억을 맞출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세안고 매물이라고 되어 있죠.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얼마인지 여쭤봤더니 한 3억 초반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다른 지금 전세 가격보다는 낮게 세팅되어 있지만 만기가 1년 정도 남아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만약에 3억 2천 정도 전세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한 2억 6천 정도 갭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사연자님은 1억 4천 정도 자금을 갖고 있으시니까 1억 4천만 원에 1억 2천 정도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대출로 8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KB 시세가 5억 8천이라는 가정하에 4억 6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억 6천이 다 나오냐, 이게 아니라 전세입자가 미리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4억 6천에 전세금 3억 2천을 한번 빼보세요. 1억 4천만 원까지 생애 최초 대출로 추가로 가능한 거죠. 이렇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1억 4천만 원 이내에서 보유자금이 가능하고 취득세까지 또 감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억 4천을 대출을 추가로 받는다고 했을 때 이자도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매월 납부하는 150만 원을 크게 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대출 받는 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매물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전세입자가 또 대출을 동의를 해줘야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전세가 4억인데 3억대 초반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본인이 선전세이고 후대출로 대출이 후순위가 되는 거는 동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기 전에 부동산에 말씀하셔가지고 임차인분이 동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매수하겠다고 확인받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매물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대부분이 실수요자들만 거래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주 가능한 매물들만 거래가 잘 됩니다. 특히 이렇게 전세가 낮게 나와 있는 매물들은 대부분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갭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 전세 낀 매물을 급매로 잡는 게 훨씬 좋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5억 7천만 원대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컨디션에 올수리된 매물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6억 5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7, 8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매물이 나온 거죠. 여기도 올수리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전세는 일반 시세보다 더 낮게 놓여 있긴 하지만 오히려 전세금이 낮더라도 매매가 자체를 저렴하게 급매로 사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1년, 2년 정도 뒤에 세입자가 나가고 내가 다시 입주할 때는 7천만 원 이상 더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에서 또 진행할 수 있는 단지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6호선 세전역이랑 음악역 사이 백년산 단지들이 있는데요. 아까 봤던 단지가 조금 구축이어서 걱정된다 하신다고 하면 신축 중에서는 이쪽에서 또 골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25평에서 한번 똑같이 볼게요. 여기는 1층이 7억, 그다음에 4층이 한 7억 4천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예시로만 보는 거니까 계산하기 쉽게 7억대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 주목할 점이 뭐냐면 금리 인상기에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다가 3억대에서 급격하게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저층이 4억 8천, 또 고층은 4억 9천, 5억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1억 정도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먼저 오른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어때요? 80%까지 하면 5억 6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5억 6천에서 4억 8천을 빼면은 8천만 원 정도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인 1억 4천 현금이랑 8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고 또 전세까지 해서 7억 원대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전세를 맞추고 또 대출이 가능한 여부까지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단지지만, 지금 전세 가격이 한 1억 정도 상승해서 전세 매물이 없는 시기라고 한다고 하면 전세금 좀 낮춰주면은 아마 동의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확인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 아파트 내에서 지금 고르신다고 하면 이렇게 구축 아파트, 전세, 대출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난 대출이 너무 싫어 하는 경우에는 1억 4천만 원으로 갭으로 가능한 단지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지들 쪽 지역을 설명드린 건 뭐냐면요, 7억 원대에서 오다 보니까 중심지에 있는 곳들은 7억 원대까지 나오는 매물들이 거의 없고, 아까 우리 사당에서 봤던 것처럼 거의 이제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또 너무 소형이라든지 이런 단지들밖에 없으니까요, 조금 더 서울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서울이니까 좋아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좋은 입지에 있는 지역 내에서도 투자 가치가 없는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꼭 서울만 고집할 게 아니라 수도권 전체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먼저 정하고요, 그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지 한번 고려해 보시고, 만약 투자 가치가 없는 아파트들밖에 없다 이랬을 때는 다른 옆에 있는 지역들까지 보시면서 골라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나는 경기도권까지 가능해 라고 하신다고 하면 입주를 곧 앞둔 신축 단지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광명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25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8억 원 이하에서 또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 전세가 낮기 때문에 50% 정도 전세를 주고 나머지를 추가 대출 받아서 진행을 한다거나, 또는 대출금을 먼저 2억 정도 받은 상태에서 후 전세를 놓는다거나, 이렇게 방식을 하면서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사연자님은 딱 1억 4천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사연자님한테 맞는 가격대의 아파트를 예시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꼭 추천 단지로 설명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단지에 접목해서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억 4천이라고 하면 사실 종잣돈이 적어서 서울 아파트 살 수 없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충분히 보유 자금만으로도 가능하시고요, 보유 자금과 대출을 활용해서 살 수 있는 또 방법도 있습니다. 사연자님 지금처럼 종잣돈 계속 모으시면서 좋은 아파트 살 수 있게 꾸준히 매물을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내 집 마련 고민이라든지 투자 고민이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